이 부분에 대한 답만 명료하면 나는 공부길을 잡았고 공부인이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불교의 사막의 특징은 이제 불교에서도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범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범위가 수양에 있어서도 이 과거의 불교에서는 선정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 엄불교에서는 동정간에 일신공부를 하는 거고, 연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성에서 바라는 지혜만 중심했는데 원불교에서는 일과 이치 이 부분에 두루두루 아르마리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사막공부의 특징이 되겠고, 취사에 있어서도 계문만 중시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에 있어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철학 이 모든 작업이 다 취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 엄불교 사막은 동정간에 그냥 정할 때만 하는 사막이 아니라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그러고 보면 일상생활이 다 사막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막은 정신수양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신수양을 하되 다시 연구와 취사가 병행하는 사막병진, 이게 엄불교의 사막 공부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길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 지금 시대는 진짜 정신수양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을 뽑아가는 게 너무 많죠?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뺏어가고 뽑아가. 어디로 뽑아가죠? 우리 정신을 가만히 두나요? 주로 학생들은 어디로 정신을 빼앗길까요? 폰에 정신을 싹 빼고 살아요. 정말 싹 내 정신을 싹 뽑혀갖고 살아요. 그런데 뽑힌지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정신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욕심은 지금 너무너무 극대화로 가고 있다. 미칠 정도로 욕심이 막 쏟고 있다. 그러니 욕심을 비울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화려하고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개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런데 정말 아까 우리의 참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실을 가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활동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일신 공부를 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일신 공부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순간 동정간에 해야 이 정신수양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정말 이 정신수양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공부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있습니까? 옆사람 보세요. 정신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오늘 계신 분은 다 정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요. 근데 한날 우리 학생이 그래요. 부모님, 제 정신이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위에서 뺏어가고 옆에서 뺏어가고 밑에서 뺏어가고 정신 다 뺏어가서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때 그럴 때 있죠. 정말 내 정신인데도 내 정신을 다 뺏어가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탈진되죠. 그죠? 정신이란 같이 읽어봐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주를 이루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신 그래서 뭐야?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지금 내 상태가 뚜렷하다는 것은 그대로 선명하게 다 아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것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올라오는 순간,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어때요? 요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이란 현재 깨어있는 마음, 그대로 깨어있는 마음. 이게 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정신인데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게
온갖 것이 뺏어가는 거예요. 온갖 것이. 가만히 못 둬요. 가만히 있으면 내 정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정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런데 이런 맛을 잘 못 느끼는 지금 흐름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신수양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정신수양은 아까 진리의 속성인 진공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원래 모습은 그냥 비어있다. 고정된 게 없다. 이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충만된 상태다. 정신이 오롯했을 때가 내 안에 가장 지혜롭고 풍요롭고 온전한 상태가 정신이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정신을 다 빼놓고 산다는 거지. 어디다? 돈, 물질, 욕심, 명예, 이성. 그래서 내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이상자가 생기고 실신자가 생기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선한 마음의 품질이에요. 우리 마음 중에도 신선한 상태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신선한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뚜렷해지면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신선하고 풍요롭고 기쁘고, 그래서 이 뚜렷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각성된 상태예요.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다 들으려가는데 다 들려. 그리고 고요한 상태는 가장 이완된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 이게 내 본래 모습이라고. 이게 내 본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갖고 있어요? 모두. 그래서 부처 검사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이 정신이 다 갈마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움직여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하고 비교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다 있는데, 그죠? 밖에서 찾을 거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가장 신선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맞히면은 글쎄요. 글쎄요. 신선한 마음의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음이 신선하다라고 하는 그 유통기간은 3분? 유통기간 얼마? 95죠? 어떻게 될까요? 와우! 자, 신선한 마음의 유통기간은? 네? 독사원님. 순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정답은 뭐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문제고 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선한 마음의 이 유통기간은 뭘까? 그냥 찰나 하는 순간 또 지나면 그건 유통기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신이라는 상태는 현재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찰나 깨어있을 때 이때가 가장 신선한 마음이고 가장 각성된 상태이고 가장 고요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찰나를 계속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과 욕심과, 그러니까 계속 가장 신선한 상태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신선한 이 마음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에너지가 높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 그러나 이 찰나가 또 금방 과거심으로 이제 옮겨갈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총부에 있을 때 짧게 적은 글입니다. 성탑에 참배를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 신령스러운 천지 기분 속에
나의 온 세포가 살아나며 내면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이 퍼져온다. 원래 이 느낌이 내 정신이요 내 마음인걸. 이 마음을 잘 수호하고 잘 사용하자. 온 세포가 살아나면 내면 깊은 곳에서 고요한 그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저절로 쫙 번져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정신 상태구나. 박수.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유통기간이에요. 그죠? 온 세포가 살아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이 이게 퍼져나면 그거같이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건 누가 못 뺏어가더라고요. 돈이 엄청난다는 사람이 온다 해도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자,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한번 마음을 안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잠시 자기의 본래 정신을 한번 차려봅시다. 그 속에는 엄청난 고요함과 밝음과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함께합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또 눈을 한번 떠보시죠. 자, 옆 사람에게 요즘 수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보험 많이 들으셨죠? 보험. 저는 수양이 영생저축보험이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보험은 어느 경우에 이제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이 지나면은 그 보험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 생에 다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 수양을 하고 나면 영생토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몸은 바꾸어도 내가 수양을 하고 나면 그 내 안에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한 이 정신이 양성이 돼 저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몸을 바꿔도 독타우님 다시 가져옵니까? 그대로 갖고 오죠.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오늘 정신을 좀 쌓아놨고 내일 좀 쌓아놨고 쌓아놔야 계속 쌓아놓으면 이게 바로 그대로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영생저축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바라보며 사라지게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인데, 결국 이 분별성과 주착심은 과거심, 미래심과 연결돼 있어요. 아까 신선한 마음은 이 찰나에 연결돼 있는데 분별성과 주착심은 과거나 미래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만히 자신을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가 계속 양성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정신을 양성해야 되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인데 이 분별성과 주착심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착심,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착심은 다른 말로 마음의 접착제, 딱 마음에 접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얼음땡 해봤어요? 얼음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땡해야 해제가 되죠. 그리고 이 주착심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의 결정타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착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교도님한테 들었는데요. 그 부부간에 굉장히 금술이 좋았는데 이제 이 남편이 의사였대요. 그래서 그 의사 모임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꼭 그 다음 날에 부인을 같이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그 왔다는 표시로 자동차를 빵 이렇게 소리를 치면 부인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2년이 닿아서 남편이 먼저 가게 됐대요. 그런데 남편은 떠났는데도 이제 그 주변에 자동차 소리만 나도 어때요? 남편이 온 줄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접착제가 딱 된 거죠. 자동차 하면은 빵 소리가 나면 남편이 온다. 한동안 그 부분이 지난 뒤에서 거기에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주착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과거심과 미래심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자,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망념인 줄 알아두면, 알아차리면 하는 것이죠. 바라보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그래서 그 주착심을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할 때 그게 또 어느 세월에 또 이제 그대로 바라볼 때 사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분노를 참으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기고, 분노를 터뜨리면 사고가 나고, 분노를 바라보면 사라지고, 이겁니다. 분노를 그대로 바라보면, 알아차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힘이 필요하죠, 그죠? 계속 바라볼 힘이. 그러면 때가 되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대로 그냥 놔두고, 분별성 주차를 그냥 놔두고 그냥 오면 오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봐주시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오롯이 깨어있는 것, 찰나찰나 깨어있음, 이게 정신을 차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세양 공부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동정간 일심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일심 상태가 바로 정신 차린 상태입니다. 일심. 자,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정신이 차려졌는지, 일심 상태인지. 네, 확실히 차려졌죠? 네, 확실히 차려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정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일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심 공부를. 얼마나 좋아요. 순간순간 깨어있음, 정신차림. 우리 표현을 하면 정신차림이에요. 정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고요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뚜렷하고 고요한 이 상태에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게 바로 일심공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대산연구사님께서는 이 수양력 측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전을 얼마나 지키는지, 온전한 상태. 이게 이제 정신 차린 상태죠. 일심 상태.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온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수익길 두 번째입니다. 사리 연구 공부인데요. 사리 연구. 자,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뭘 합니까?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하죠. 그죠? 그때 사리 연구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자, 일과 사람을 대할 때 사리 연구를 해라. 자, 사리 연구도 이 시대적 해석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로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항상 이 통합된 사고가 이게 대짜리 공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는 작은 일 하나, 판단력 하나, 이게 엄청난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엄청난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빠르게. 누가 1초 더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아이디어가 묵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지혜라고 하면 공정영지심. 지혜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리 연구 공부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텅 비어있는데 텅 비어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묘하게 일과 사람을 만나면서 묘하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 억보의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공정영지심을 그대로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소유무는 이 이치가 대소유무의 분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정영지 따라 아까 묘하게 나타나는데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묘하게 나타나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대소유무로 분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분별이 나타날 때 일과 사람을 대할 때 대소유무의 분별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어디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소유무 중에도 주로 어디에 밝게 봅니까? 소자리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소유무의 분별을 다 공정영지 광명 따라 전체의 부분을 이제 다 보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소유무를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지금 공정영지 광명 따라 묘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대소유무 분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세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주를 바라볼 때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공정영지심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영지심으로 환하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소의 전체 근원을 보고 그리고 이게 변하는 차리까지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때 공정영지 광명 그대로 대소유무 분별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볼 때,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람을 보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주로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보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으로 주로 바라보는지 자기만의 안목들이 다 있을 텐데요. 자, 한번 자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딱 대할 때 대소유무 중에 자, 대는 본질이에요. 소는 지금 현재 나타난 거예요. 유무는 자녀가 이게 변화되는 걸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본인은 바라보는지 본인의 안목을 한번 요즘에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현장님. 소자리가 먼저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동시에 같이 보여요. 동시에 보려고 한다. 지금 공부를 제대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근데 지금 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보는 것이 소자리잖아요. 근데 그 대자리에서 본다는 거 뭐예요? 그 자녀를 대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그래. 본성 그대로 그냥 내 자녀이지만 자녀라고 하는 건 소자리에서 자녀죠. 대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귀한 존재일 뿐이에요. 본성 그대로 존재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본성을 가진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유무는 뭐예요? 자녀를 볼 때? 지금 현재 자녀가 그대로 있어요? 계속 변하죠. 지금은 조금 공부를 못한다 해도 아까 피터 있잖아요. 진짜 바보같이 살았지만 이 변화했잖아요. 엄청나게 맨사 회장까지 변화했어요. 인생은 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 진리가 있으니까. 변화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봐서 지금 나에게 대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조그마한 그 현재 모습만 보게 된다면 그죠? 하나의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볼 때에도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보지만 보면서도 변화짜리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질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남편을 볼 때 그 안목이 어디로 딱 볼 때 뭘로 보이십니까? 주로 본인이 보는 면이 소자리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소자리. 그지만 그분도 대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본질 그대로 그냥 존재 그대로 본성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될 때
인격적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막 그쵸 기대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조금은 서운하지만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12이해는 일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12이해를 보는 안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묘하게 선악업보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12이해로 보는 거예요. 선악업보 차별이 생겨나는 게 바로 12, 모든 거에 12가 있는 거예요. 일에는 12가 따르게 돼 있죠. 그죠? 12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리 연구는 일 속에서 결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리 연구에서 밝혀주셨는데 40대 중반 교무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에 올인하다가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은 후에 이런 감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일을 할 때 여기서는 12를 하자면 뭐 어떤 게 옳은 거였습니까?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메시지가 있죠. 일에 올인하다는 일에 지금 주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착이 되었다는 거. 자, 50대 후반 어떤 교무님은 교화하면서 교화를 욕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늘 부담을 안고 살았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교화도 정성껏 할 뿐 욕심에 얽매이지 말자. 이것도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집착이 되는 거죠. 그죠? 일에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 허공처럼 한다는 것도 이건 허공처럼 태산처럼 진공묘의의 채를 잡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다 욕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죠? 시비에 있어서 이제 공부길에 있어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이제 예비교무가 실습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실습 잘하고 왔냐? 그랬더니 저 일만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면서 정말 진공묘유로 무시성으로 일을 하는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을 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그때 이제 사리 연구 공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사리 연구 공부하는 사람의 아르마리 공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동정 간의 아르마리. 자, 아르마리가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자사상상님께서 시봉진에게 뭐 적을 것 좀 갖고 와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가 아프니 머리가 있는 줄 알겠다. 끝!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아르마리예요. 머리가 아프니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머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허리가 아프니 허리가 있는 줄 알겠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니 불안한 마음이 있는 줄 알겠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알아차려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대단한 법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하고 지금 핵심적인 법문만 하시고 적으라 해서 그 시공진이 적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들으니 귀가 있는 줄을 알겠다. 그동안 귀 있는지 몰랐잖아요. 이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구나 하니 힘든 내 마음을 알아차리자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아르마리 공부가 뭐냐면 공정영지가 그대로 알아차리는 공부예요. 알아차리는 공부. 아까 정신수양은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였잖아요. 그 공부가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묘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공정영지심 그대로 알아차리는 공부, 그게 바로 그때 본인이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여기 아주 쉽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머리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머리가 아프니 머리가 있는 줄 알겠다. 끝까지 써요. 더 뒤에 뭐 붙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프니 마음이 있는 줄 알겠다. 끝. 이게 알아차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니 아들이 있는 줄 알겠다. 끝.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그게 아르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구력의 측정을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관해봐라. 그러면 너가 영구력 정도를 알겠다. 관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슬픈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 보이면 아르마리가 상당히 됐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과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요즘에 이 관하는 공부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어떤 거 모르는 것이 딱 있을 때 딱 관하고 있으면 뭐가 대답해 주나요? 영지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냥 영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프니 머리가 있는 줄 알겠다. 뭐가 알아요? 영지가 알아. 그냥 영지가 알아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그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관하는 공부, 그냥 비치는 공부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공정, 텅 비운 마음에서, 아까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영지가 시비 옳고 그름 알려주고 대소유무 딱 분별해줘요.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이게 바로 아르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동정가래. 이게 사리용공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업치사입니다. 업을 지을 때 치사 공부해라. 아까는 묘하게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관해봐라. 그냥 알아차려라 라고 한 거예요. 영국 공부는. 계속 그거 알아차리라고 한 거예요. 관해서. 그냥 바라봐라. 일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내 마음도 그대로 바라봐라. 관해라. 일어나는 것을 그냥 봐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공부길은 이제는 취사 공부예요. 마음을 낼 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작업치사는 아는 것은 많은데 실행이 부족한, 그리고 돈과 물질이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가 진짜 필요한 때고,